네,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과 금융투자 그리고 개인들 모든 투자 주체들이 어제부로 뭔가 변화를 보이고 있죠. 이제 마감 만기가 어제는 이제 3일, 오늘은 이틀 이제 만기가 다가오니까 각자 현실적으로 구간을 만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포지션 변동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를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7월 3일, 그렇죠? 7월 3일 장대 양봉과 7월 11일 장대 양봉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따가 언급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요 7월 3일 7월 3일을 제가 어쨌든 요거 약간 페이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약간 가짜 상승, 외국인들의 속임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근데 두 개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또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 파생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어쨌든 우리는 시장을 읽어내는데 일단 핵심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하루하루 격변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외국인들의 형태가 더 심해졌어요. 2월달 올해 들어서 더 심해졌죠. 작년까지는 한 방향으로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20년 3월에도 상승, 21년부터 22년까지는 하방, 한 방향으로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는 성향이 강했다면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서는 템포가 짧아졌어요. 템포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템포들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외국인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뚜렷하게 한쪽으로 강하게 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뭐 통화 정책도 지금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또 지금 뭐 최근에 뭐 은행 이슈도 지나왔던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새마을금고가 이슈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전쟁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모습. 또 오늘은 뭐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끌어당겼는데 굉장히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당장 내일 있는 CPI도 뭐 높게 나온다라는 전망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들이 과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냥 악재만 줄곧 있었던 작년 과는 다르게 좀 올해 들어서 많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템포가 빨라졌음을 이해하시고 한쪽으로 과거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계속 빠르게 카멜레온처럼 환경이 바뀌는 걸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주식은 좀 다르죠. 주식은 좀 그 구간이 빨라졌으니까 오히려 빨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구간을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지만 파생은 빨리 대처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빨리 대처하거나 좀 차분해진 구간을 기다리거나 그렇게 해서 적응을 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변화의 시그널인가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일단 볼게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 연속 배팅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 어제 유튜브 영상에 외국인들은 상방 거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방 거래를 했다. 상방 거래를 한 채 선물을 대량으로 5천억대, 6천억 가까이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막판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량을 유지한 채 가져갔어요. 그게 오늘 힘을 쓴 거죠. 생각보다 좀 과도하게 쓰여진 건 맞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과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1조 원까지 환매수를 하면서 땡긴 것은 뭔가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변했네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하방 우위의 구조, 오로지 하방만을 키웠던 그 포지션이었다면 막판에 이제 만기가 되니까 마감을 짓는 거죠. 하방을 계속 봐서 떨어졌잖아요. 더 떨어지냐 이제 마감 짓느냐의 싸움에서 청산이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오늘 장중에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외곽의 콜옵션을 장중에 대거 매수했다가 뭐 막판에 청산은 했습니다. 막판에 익절을 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1조 원 넘게 사들이다가 마지막에 3시 10분 넘어가지고 갑자기 다 반 이상 익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에서 32억 이상 30억대의 실현 수익을 외국인들이 볼 수 있었고요. 하루 종일 매도로 그걸 반대로 막아서던 금융투자가 막판에 그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까지도 체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약간 강한 수급 변화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한 10분, 20분 정도 약간의 찝찝함도 남기고 간다. 그래서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런 때에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오버나잇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하더라도 미량으로 오버나잇 해가지고 방향을 맞추면 대박이 납니다. 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죠? 반대 방향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반대 방향이면은 다 날아가는 파생시장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산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해야 돼요. 보통은 뭐 50분의 1, 100분의 1씩 나눠서 포지션을 잡는 게 맞습니다. 100이 있다면 1씩 잡는 거예요. 2씩 잡는 거예요. 어차피 파생이라는 게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갖고, 뭐 주식 선물이나 대부분 다 10배급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만큼만 잡아도 10% 20% 잡는 효과는 좋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나눠서 한 방에 날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시장 이렇게 급변할 때는 반드시 오버나잇은 금물 하더라도 소량 나눠서 해야 되고요. 가급적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뭐 양쪽 대응을 하시거나, 양쪽 양매수도 타이밍 안 맞으면은 그냥 프리가 녹으니까 그것도 사실 타점을 잘 봐야 되고요.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조금 확률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참고 있다가 여기다 싶을 때 공략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배팅 포지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만기가 이틀 남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청산을 하겠죠. 분명히 바뀌었어요. 근데 어제는 금융투자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는 금융투자가 변했어요. 그동안 하락만 보던 금융투자가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마감 영상에서 요렇게 금융투자가 하방 제한으로 닫았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그래서 금융투자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선물만 샀지. 근데 오늘은요 외국인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방 무제한 코스를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양방 구조를 만들었어요. 양방 배팅을 합니다. 오늘 물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좀 약해지긴 했어요.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방 구조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포인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외국인들은 양방 구조인데 342가 좀 더 약하긴 합니다. 선물은 한매수했지만 기존에 매도했던 양이 더 많죠. 위에서 오늘 매도했던 거를 오늘 익절한 것도 체크하시고요. 330 아래와 340 위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네요. 자, 포인트를 한번 적어볼게요. 외국인들을 오늘 분홍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금융투자를 오늘 파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개인을 오늘 검은색으로 체크할게요. 이렇게 외국인들은 330 아래, 330 아래면 지금 베이시스가 오늘 1.83인데 대략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이 정도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330 선물로 2가 되고 얘가 342가 되겠죠. 332 정도면은 여기가 어제 막혔던 자리가 333이니까 어제 저가 부근이 332, 어제 저가가 딱 332네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제 저가를 이탈할 정도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늘 바뀐 거죠. 원래는 이거였는데, 원래는 이 부근에서 밑으로 만들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급격하게 장중에 대량으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342면은 요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위로 이렇게 전개를 만듭니다. 외국인들이 변화가 여기가 새로 생긴 거죠. 이게 여기 새로 생긴 거죠. 이렇게 가능성이 이틀이면 사실 둘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안 보내면 다른 투자 주체가 수익을 보는 거겠죠? 외국인들은 옵션을 그냥 포기해도 기존에 익절한 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머물러도 사실상 익절입니다. 사실상 7월물 승리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미 이 동안에 실현을 많이 해놨어요. 이게 그냥 가만히 머물던 게 아니잖아요. 진행이 이만큼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하락을 만들었던 외국인들이, 하락 포지션을 형성했던 외국인들이 이만큼 진행을 시켰으니까 이만큼 이득을 보고 있었겠죠. 청산을 많이 했어요. 익절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마지막에 여기까지 무리하게 안 가도 사실은 괜찮은 상태예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금융투자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막판에는 금융투자가 승률이 더 높았으니까. 뭐 올해 들어서는 금융투자의 승률이 과거보다는 낮아지긴 했습니다. 올해 좀 고전을 했잖아요. 올해 초반에, 올해 1, 2월에 방송 들으셨던 분들, 카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금융투자가 요즘 승률이 많이 옵션에서 낮아졌다. 그러나 그래도 금융투자입니다. 예, 금융투자는 기존의 옵션에 대해서 최선 진심을 다하는 그런 거래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럼 금융투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금융투자가 파란색으로, 여기 혼동되니까 이거 지우고. 자, 금융투자는 현재 323에서 338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하방 제한을 만든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323이면요 325 정도죠. 325 정도면 어디까지 내려가? 여기까지 금융투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338까지, 그럼 340 정도 되겠죠? 340이면 요 정도 되겠네요. 금융투자는 요 사이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금융투자의 수익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원래 하방 무제한에서 어제 다급히 제한을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최적 구조는 오늘도 328, 즉 330 정도 되겠네요. 330 정도 되면 최적은 요쯤에서 요 구간에서 형성이 돼. 요 정도 포인트에서, 여기 그 날짜가 여기가 아니라 내일 모레 만기입니다. 여기서 최적을 만듭니다. 금융투자의 최적은. 그 다음에 개인들은 334에서 342. 기존에는 개인들이 이런 형태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하방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했는데 그동안 하락을 많이 만들면서 좀 청산한 것도 있고 최근에.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위에 요 새로운 포지션이 생기면서 슬쩍 개인들도 그 공간에서 손실을 보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이 위에 여기 이 350 넘어가는 범위는 쓰지 않았어요. 개인들은 이 위에는 350 위로는 거의 무제한 상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의 수익 범위는 334에서 342면 336에서 대략 336에서 개인들은 이렇게 338, 344까지 이 정도 범위에서 개인들의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개인들. 그런데 개인들이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보는 쪽으로 마감을 한다고 해도 개인들은 외국인과 다르게 이미 내려오는 동안에 상승을 봤던 개인들이잖아요. 상승을 봤던 개인들이 이미 실현 손실을 많이 봤어요. 여기 기존에 실현으로 손실 본 게 많아서 어느 구간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기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지션에 머물러 있어도 누적으로는 개인들은 이미 손실입니다. 7월물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손실을 많이 봐놔서. 외국인과 반대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솔직히 아무렇게나 마감해도 선물로만 주가를 관리해도 크게 타격이 없고, 개인들은 어느 구간에 또 다 손실인데 가급적 개인들은 여기에 들어가길 원하겠죠. 조금 손실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 금융투자는 지금 옵션에서 수익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는 토탈로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면 곤란하죠. 지금까지 버티다가, 지금까지 흐름 잘 만들다가 마지막에 손실로 전환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거죠.
현재 금융투자는 실현된 거와 평가 수익이 거의 딱 상쇄 처리가 됩니다. 거의 제로예요. 금융투자는 현재 20억 정도 실현 손실을 보고 현재 평가로 20억 수익을 보고 있는데 거의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 머물러야 되고, 특히나 최적 구조로 가면 갈수록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 위로 갈수록 수익이 적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수익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금융투자 입장에서만 보면은 사실 이 상승이 사실 또 이틀 동안에 밑으로 밀리게 되는 환경이 더 적합해서 때려낼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이 위로 노린다면은 뭐 밀리겠지만, 자, 외국인들이 힘을 써서 땡기면 여기까지도 땡겨질 수 있겠죠. 개인들 범위 넘어가는 공간까지도 침범할 수도 있겠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기관들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방해를 하느냐입니다. 기관들 포지션 여기니까. 자, 이 포지션은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는 팩트입니다. 저만 다르게 보고 여러분들도 다르게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금융사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은 추정치가 달라요. 그러나 대세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큰 흐름이 바뀌진 않아요.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투자 주체들이 자신들의 최적 포지션을 향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한번 볼까요? 5월달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5월에 아까 장중에도 방송에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5월달에 파생 종합 옵션 포지션이 하방이었습니다. 5월은. 그 다음에 6월달은 선물과 함께 상방이었죠. 7월달에는 하방으로 만들었고, 그렇죠? 하방 상방 하방이 지금 한 달 단위로 바뀌고 있는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큰, 왔다 갔다 크게 많이 하는 그런 장세죠. 그래서 5월달에 하방을 보던 상태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반등을 몇 번씩 줍니다. 여기 이 구간이 나스닥이 전날 금요일에 많이 올라서 갭을 띄울 수 있었던 날인데, 이날이 월요일이에요. 만기주에. 이날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렇게까지도 변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내려오다가 이거 오늘 상승한 것만큼 급등했었습니다. 장중 1.5%니까 오늘이 좀 더 올라갔지만 갭이 많이 떴잖아요. 갭이 많이 떠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떴었죠. 상승 유지하고 끝났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 시기에 5월 옵션 포지션이 하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 힘이 더 작용했습니다. 이 구간 동안 나스닥은 더 올랐어요. 나스닥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옵션 만기 일에 맞춰가지고 하락이 더 진행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틀 더 내렸고요. 지금 그게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겠죠. 기관들이 힘을 쓴다면,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힘을 써준다면 기관들도 이기기는 버거울 수는 있지만,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양방이기 때문에 내일 맘먹고, 오늘 막판에 선물 줄인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맘먹고 양방 중에 하방을 공략한다면 기관하고 쿵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급락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만기가 지나고, 그리고 또 CPI 껴있죠. CPI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불안 요소들이, 변동성 요소들이 껴있어요. 이런 것들이 끝나고 어느 정도 찍고 터닝하면서 정리가 됐을 때 주식을 하시든, 좀 돈을 그때에서야 좀 더 투입을 하시든, 뭔가 그때 매매를 좀 정리를 하시든, 교체할 거 교체하시든, 뭐 그런 과정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파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함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런 마지막 강한 흐름들에 괜히 역으로 꼬이지 마시고 순방향으로 최대한 가급적 매매를 하시면서, 당일의 순방향을 파악하고, 어제는 박스 오늘 상방이었잖아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방향으로, 매매 방향으로 그 방향의 흐름을 타시고, 웬만하면. 그리고 소량으로 어차피 옵션이라는 게 소량으로 해도 잭팟이 터지는 게임이니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지켜내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안정적으로 바뀔 때요. 지금은 추세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 하락 추세와 여기 올라오는 상승 추세가 계속 교차하잖아요. 이런 교차를 많이 할 때는 함부로 내가 강한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 또 이렇게 또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여기를 완전히 돌파해서 다음 추세까지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계속 하루 장중에도 여러 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바뀌고 있다라는 점에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에 순응을 하셔야 돼요. 그거 순응 못하면 파생시장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파생 매매를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로 했던 7월 3일과 7월 11일의 양봉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그냥 간략히 적어놨는데, 일단 공통점은 7월 3일에 제가 굉장히 찝찝하다고 했던, 상승이 아니다라고 바라봤던 거, 하나의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요거 추세가 하나가 바뀌었죠. 여기도 이 추세가 바뀌었죠. 하나의 추세를 반대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장중에 원웨이 선물 수급이 나왔어요. 이건 뭐 당연합니다. 외국인들이 보통 매수를 강하게 할 때 방향을 한 방향으로 주니까. 근데 종가의 급청산이 됐던 것도 공통점. 차이점, 만기까지의 잔존일 차이로 이미 진행이 많이 됐다. 그때 찝찝했던 내용은 하락을 4일 동안 만들면서 많이 진행이 됐어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만큼이나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농구공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농구공을 떨어뜨릴 때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힘을 주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더 반발이 심할 수 있겠죠. 힘을 두고 세게 떨어뜨리면 그만큼 가만히 놔뒀을 때보다 당연히 튕겨져 올라가는 힘이 강합니다. 약간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이미 진행이 많이 됐고 만기까지 잔존일 차이가 납니다. 잔존일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타 값이 엄청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옵션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그 탄력을 이용하려는 매매들이 많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3일에는 옵션 포지션 수급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는데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합세해가지고 하방 무제한 코스를 만들었어요. 개인들의 하방 무제한 손실 코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찝찝하고 페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방 베팅은 안 된다.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조다. 그 조건이 바로 포지션이죠. 근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눌렸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외국인이 포지션 변화를 장중에 빠르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일으켰습니다. 오늘 외가격 콜옵션을 장중에 많이 사면서 약간의 수급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포지션 변화, 양방으로의 변화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와는 사뭇 다른 점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3시 10분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급등하는, 나스닥 상승할 때 급등하는 구간에서, 이 구간이죠. 여기 지금 저항대를 계속 머무르다가 돌파해서 다음 단계까지 갔던 339까지 찍으러 갔던 요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걸 금융투자한테 넘겨버렸어요.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히 7월 3일과 차이점도 크게 존재한다. 포지션 변동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수급 변동은.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완료가 될 때까지는 함부로 베팅해서는 상당히 꼬이기 쉬운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이기 쉬운 장세 조심하셔야 돼요. 어려운 장세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파생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취한다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혼동을 많이 주는 박스 구간도 하루하루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 팩트잖아요. 이걸 누가 부인합니까? 매일마다 그렇게 나왔던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외국인들이 뭐 웬만하면 1조 원 보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그냥 심심치 않게 1조 원이라는 걸 구경합니다. 선물 1조 원 매수, 선물 1조 원 매도. 자주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단기간에 대량 계속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어렵죠, 당연히. 외국인들의 횡포가 그만큼 심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덤비기보다는 어려울 때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칠까 합니다. 오늘 좀 또 길어진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제 방송을 참조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공 투자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